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다솔입니다. 5, 60대 이후에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본 분들이라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척추 질환인데요. 허리 통증보다 다리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파서 오래 걷기가 힘들다면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척추 건강과 척추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장희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아프고 또 척추관, 척추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허리에서 오는 대표적인 노년기 척추 질환이라면은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척추뼈끼리 어긋나서 생기는 척추 전방 전이증, 네. 또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척추 압박골절, 또 디스크가 닳아서 생기는 노인성 디스크 질환 등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린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인 그 척추관이 나이가 들므로 해서 이제 좁아져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데, 네. 주로 이제 보행을 할 때, 걸어 다닐 때 다리가 시리거나 저리거나 당겨서 좀 쉬었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것, 이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4개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요. 왼쪽 2개 그림이 척추 골격을 특수한 엑스레이로 이제 촬영한 것입니다. 왼쪽 첫 번째는 척추 전체를 골격을 이제 옆에서 본 사진인데요. 왼쪽으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허리 척추를, 즉 요추를 뽑아가지고 이제 나타낸 그 그림이 그 두 번째 그림입니다. 네. 이렇게 좀 휘어져 보이는데요. 왼쪽 편이 앞쪽이고 뒤쪽인데 네모난 이제 숫자가 나타난 부분이 이제 척추뼈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원판이 이제 디스크라 그러고 그 뒤편으로 길다랗게 척추관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예. 엑스레이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척추관의 굵기에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건 이제 그림으로 모식을 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세 번째 그림이 네모난 것이 이제 척추뼈고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으로 척추관이 이렇게 아래까지 쭉 길다랗게 내려져 있는데 노란 것이 이제 신경을 나타내게 되겠고 다리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칠한 부분이 꼬불꼬불하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려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네. 다리가 저리거나 또 아프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인대나 뼈가 신경이 원활하게 전달되는 걸 막으니까 결국에는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그 원인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선천적인 것과 이제 퇴행성인데 주로 이제 퇴행성으로 인해서 이제 생긴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이제 퇴행성이라면 이제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척추관 속으로 이제 척추뼈가 이제 가시뼈가 이제 그 자라서 척추관 쪽으로 이제 좀 밀려 있거나 네. 또 아니면 척추관 주위에 있는 인대나 관절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척추관 안쪽으로 좀 그 자라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그러한 증상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척추관 압박이 있게 되면 그와 더불어 동시에 신경 쪽으로 공급하는 그런 혈관들도 이제 같이 눌리게 되겠는데요. 거기 이제 눌리게 되면
그 신경 쪽으로 가는 혈류가 좀 떨어지고 산소 공급도 좀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걷게 되면 운동을 하게 되면 다리를 쓰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산소 공급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 다리가 저리거나 이제 마비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이제 신경이 눌린 부분이 이제 인대나 디스크가 이제 자라서 그렇기 때문에 네. 자연적인 증상의 그런 완화를 기대하기는 그렇게 되질 않고요. 근데 다만 네. 신경이 오래 눌리다 보면은 이제 감각 신경의 기능이 좀 떨어져서 네. 이제 둔한 느낌이 들어서 증상이 완화됐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증상이 뭐 치유됐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이런 퇴행성으로 인한 거는 주로 40대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60대 전후에 이제 두드러지게 되겠습니다. 예. 주로 여성분들한테 좀 많은 경향을 그런 보이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의 그 원인은 이제 그 선천적인 건데요. 네.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골격이 큰 사람이 있고 이제 작은 사람이 있듯이 이 척추관도 태어나면서 좀 굵은 사람이 있고 좀 이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척추관이 좀 이제 가늘다 보면은 정상인에 비해 가지고는 좀 불리합니다. 쉽게 증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증상이 대개 한 이제 30대부터도 이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선천적인 원인도 있지만 퇴행성, 뭐 나이가 들면서 그 원인이 되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은 척추 질환에서 아주 흔한 증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다고 다 똑같은 병은 아닐 텐데 네. 척추관 협착증만의 특징적인 증상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다리가 저린 질환은 여러 가지 병을 이제 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대개 이제 엇비슷해서 이제 진단할 때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리 저린 증상의 그런 원인으로는 허리 척추에서 비롯된 그런 척추관 그 협착증이나 또 다른 질환도 있겠지만 다리로 내려가는 동맥들이 좁아져서 네. 다리로 내려가는 이제 신경들의 이제 혈류 공급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거나 이제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또 다리 쪽 이제 말초 신경들이 이제 변성을 가져와서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각기 그런 치료 방법이 다 다르게 되겠는데 이 척추관 그 협착증의 이제 임상 증상을 그 보시면 뭐 그림에 나와 있는데 네. 대개 이제 허리의 그 병이라고 하면은 허리 통증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이 척추관 그 협착증은 이제 그와 달리 다리 쪽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헐적 파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걸을 때 좀 이제 주저앉거나 좀 쉬었다 가거나 하는 게 이제 간헐적 그 파행이라 그러고 네. 그 병이 좀 더 이제 진전이 되면 다리 쪽에 이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생겨서 환자분이 이제 걸음을 걸을 때 다리를 어디에 둔지를 잘 모르겠다, 구름 위를 건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걷다 보면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가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또 이제 중증이 좀 더 지나서 말기에 가면 이제 갑자기 이제 배뇨나 배변 곤란이 이제 겪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닐 때 이제 구부정한 그런 자세를 취할 때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단순히 허리와 다리만 아픈 게 아니고 악화되면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기에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그 진단은 역시 환자의 이제 병력이 가장 이제 뭐 중요하겠습니다. 증상을 들어보면 환자 이제 다리 증상이 어떻게 이제 뭐 전개되는지 또 증상이 얼마나 됐는지 이제 여쭤보면 증상이 이제 뭐 진단이 되는데 가장 정확한 건 이제 CT나 MRI를 뭐 통해 가지고 네. 쉽게 이렇게 진단될 수도 있지만 되게 허리 아파서 이제 병원을 뭐 찾게 되면은 되게 이제 병원에서 단순 엑스레이를 이제 먼저 찍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엑스레이에서는 이런 척추관의 그 모양이나 굵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득이 CT나 MRI란 그런 이제 정밀 촬영을 요할 때가 많습니다. 네,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뭐 디스크나 신경을 자세히 볼 수 없으니까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MRI나 CT 같이 좀 더 정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 보시면 4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부터 일반 단순 엑스레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CT라 그러고 네. 세 번째는 자기 공명 영상에 대해서 MRI 촬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MRI 기계 가지고 촬영을 신경 기능을 촬영하는 척수광 조영술이라 그러고요. 처음 엑스레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엑스레이 여기 지금 이제 척추뼈가 이렇게 허리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외관이나 척추뼈의 대각 이게 이제 외관이나 또 척추뼈가 많이 이제 압박골절이 심했다든지 이제 그걸 좀 역동적인 부분을 좀 나타낼 수가 있고 대신에 척추관의 모양이나 그런 거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CT라는 것은 주로 뼈 위주로 이렇게 촬영하는 건데 척추뼈의 횡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된 부분이 전부 다 뼈고요. 척추관 협착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경이나 디스크의 관계는 좀 희미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좀 더 그와 디스크와 뼈와 척추관의 그 인대 그런 상관관계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인 MRI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좀 더 선명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네모랑 이제 척추뼈가 되고요.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위쪽에 보면 디스크가 좀 하얗게 아직 좀 그 건강한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검게 된 부분 이제 퇴화돼서 좀 약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신경관이 쭉 내려가게 되겠는데 보시면 위쪽 편에는 이제 신경이 검은 신경이 쭉 내려가는데 좀 여유가 있고 아래쪽을 보면은 신경이 많이 눌려져 있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마디가 눌린 것이 네 번째 오른쪽에 그 MRI 척수광 조영술을 보면 이제 신경 흐름을 이제 나타내게 됐는데 아주 심한 부위가 두 군데에서 이렇게 심하게 눌린 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MRI는 뼈 구조뿐만 아니라 신경이나 디스크도 자세히 비교적 살펴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아파서 조금만 걸어도 주저앉게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척추관 협착증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저희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죠.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이 왼쪽 엉덩이 하부터서 왼쪽 그 장단지를 당겨요. 예, 어르신 저기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7년생이에요. 그러면 71살이에요. 네, 지금 이제 다리 증상이 있다고 그러셨죠? 왼쪽 다리만 아프시다고 그러셨죠? 예. 예, 이제 다리가 이제 당기신다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허벅지나 종아리 뭐 뒤쪽으로 이렇게 당기십니까? 이 걸어가면은 네. 이거 엉덩이 걷는데도 당기지만 이 장아리 붙어서 이 발목이 종아리 뒤쪽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앉아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앉았을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예. 그러면 그리고 얼마나 걷게 되면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죠? 그냥 얼마나 걷는 게 아니고 네. 섰다가 걸어가면은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있다가 없다가 그런 게 간헐적으로 증상이 있었다는 게. 이건 지난 3월 중순께 우연히 자고 나니까 이거 왼쪽 엉덩이가 아프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한쪽 다리만 아프지만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이제 그런 병이 이제 그 의심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척추 쪽에 이제 디스크 탈출증도 약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프신 지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꽤 오래되시고 혹시 뭐 치료는 받으셨나요? 쟤는 또 치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보셨죠? 무슨 뭐 물리치료나 약 먹고 허리 주사 맞고 뭐 통증 그런 이런 거 다 받아보셨습니까? 예. 근데 잘 안 낫던가요? 예. 허리 주사 맞고는 한 며칠 가던가요? 그게 한 며칠 동안에 또 좀 수월하던가요? 처음에는 허리 주사 맞고 별 효과가 없었고 예. 여러 가서 또 이제 이제 침도 맞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근데 혹시 지금은 먼저보다는 조금 완화했어요. 네, 그게 이제 완화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증상이 더하다 덜했다 그렇게 이제 병의 경과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뭐 CT나 MRI는 혹시 뭐 찍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다 찍어봤어요. 그럼 혹시 이제 수술하라고 그러지 않던가요, 병원에서? 제일 처음에는 네. 지방병원이라도 이제 거기 국립병원이 돼서 가서 찍으니까 당장 수술을 하라고 그러대요. 네. 겁이 나서 제가 이 무릎 양다리를 다 수술을 한다려야 돼서 네. 수술에 너무 하니까 괜찮습니다. 고 다시 다른 옛날 나 다니던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다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치료를 예, 예.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이 좀 받으셨고요. 예, 그 다음에 통증 클리닉 하면서 그런 주사를 너무 많이 이제 남용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도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수술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수술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뭐 단순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 되지 않고 이내 회복해서 잘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셔서 그렇게 전문 이제 수술하시는 그런 병원에 가셔서 수술 받으시면 그 좋아지실 겁니다. 절대로. 예. 네.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네. 이 다리 신경 땡기는 거 괜찮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MRI 사진 찍은 데서 이제 MRI 사진 찍은 데는 그 당시에는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졌는데 아니 네. 근데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예. 의사마다 의견이 좀 그 차이는 있겠지만요. 근데 그 정도 치료해가지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제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 후에 회복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좀 걱정이 있으셔서 근데 걱정 안 그러신 하셔도 것 될 같은데요.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지금 내가 이제 수술을 어느 두 군데는 이거 하지 마라 그러고 두 군데는 하라 그러니까 네. 어찌지 갈팡질팡을 못 잡아 있었는데 네. 그리고 오늘 마침 이 방송이 나와서 물어보고 확실한 거 수술해야 되나 안 되나 이제.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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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수술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네. 그 다리가 쫑알이 아니십니까? 장단지가 제리고 네. 발바닥이 감각이 없어요. 예. 저기 협착증이다 하거든요. 네. 저기 예. 실례지만 지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리 증상이 이제 양쪽으로 있습니까? 한쪽으로 있습니까? 양쪽으로 다 그래요. 예. 어떨 때 그런 증상이 있죠? 뭐 걸을 때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막 걸어 다닐 때는 모르는데 예. 가만히 집에 있으면 밤에 또 해요. 발바닥이 뜨거나니 그래요? 발바닥에 할랄할 또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감각이 없고 운전을 예. 하려고 뭐 발이 좀 발이라면 이제 감각이 발바닥을 없어요. 발바닥이 예.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 걸어 다니실 때. 걸어 다닐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네. 사진을 봐서 정밀 네. 촬영을 해가지고 두 가지로 이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척추에서 기인해서 너무 진행이 돼서 그런 건지 예. 아니면 척추는 괜찮은데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뭐 다리로 내려가는 이제 동맥에 예. 동맥 경화증이 있어서 그런지 말초 신경병증인지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치료 방법이 완전히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예. 사진을 보면서 같이 진찰을 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MRI를 찍었어요. 예. 네. 찍었더만은 바로 수술을 해라 하대요. 디스크도 있고 4번, 5번 협착증이 닿고 예. 네. 그래도 제가 운동을 하고 좀 참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해요. 심해 발바닥이. 그렇다면 예.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라고 얘기할 정도면 분명히 예. 이제 그 심한 거고요. 그래서 예. 척추관 그 협착증이 너무 예. 진행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참으시고 해서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경이 마모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예. 완화된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만 이미 그때는 많이 진전이 돼서 예.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그래 하시는 게 낫겠고 네. 다만 예. 가끔 이 척추관 협착증이랑 다른 다리 쪽의 신경병증이랑 겹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또 이제 예. 구분해서 또 치료를 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술은 하면 안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먼저 진단부터 정확하게 받는 게 순서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지 치료 예. 방법을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궁금한 점은 해결되셨나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가 연결이 돼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척추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네, 수술해가 입원을 해가지고 네. 한 27일 동안 있다가 나와갖고 나온 지 한 이틀 3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다시 그 자리가 아프거든요. 다시 또 그 옛날 통증이 오거든요. 아, 수술을 여보세요? 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다시 그 자리가 아프시다고요? 네. 어제부터 오늘 아침부터 자고 올라 그 자리가 또 시실 아. 계속 수술하고 나도 아파갖고 거기서 주사를 주고 이래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세에. 네. 수술 전에 수술 전에 아팠던 부위가 어디입니까? 어떤 증세로 수술하셨어요? 옛날에 한 8년 전에 네. 저 어머니, 예.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요. 지금 음질이 잘 좋지 않거든요. 예. TV를 켜고 계시다면 좀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TV는 꺼두셔도 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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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어디가 아파서 한 달 전에 수술하셨죠? 한 달 전에 수술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8년 전에 협착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해가지고 애들이 있었는데. 잘 지내셨네요. 예. 그래가지고 예. 목하고 그 수술 자체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밤에 잠도 못 자고 다리를 뻗치면 땡기갖고 발등머리까지 땡기고 막 너무 심해갖고 이리 누워도 안 되고 저리 누워도 안 어느 되고. 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쪽 왼쪽이. 왼쪽 다리만 아팠어요. 네. 그래서 허리는 아픈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 다리가 아파서 그 한 달 전에 수술하셨군요. 예, 한 달- 12월 21일 날 수술. 알겠습니다. 한 달 전에 수술하시고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편안하셨습니다. 그렇죠? 잠은 자고 당기고 이런 건 좀 덜한데. 예. 그리고 지금 또 어제 아래부터 지실 또 원래 그 정세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오지만 지금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눌렸다가 다시 부으면서 이제 신경 부종이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런 마치 그런 증상이 비슷한 증상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근육 같은 게 기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근육 때문에 근육 긴축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딱히 뭐 수술 전에 그런 증상이 아닐지도 몰라요. 지금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뭐 피가 고인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아닐 것 같고 아마 그런 증상이 때 약 먹고 일단 하면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물리치료나 그래서 수술 받으셨던 그 선생님에게 가서 말씀하시면 적절한 치료를 이렇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네. 시술을 했거든, 시술에. 수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수술은 옛날에 8년 전에 했고 시술. 그래요. 그러면 시술을 하고 나니까 예. 또 아프다 하니까 주사를 또 뭘 주사 준다 하면 3번이나 주사를 주더라고요. 그럼 3번 이상 맞는 건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3번 이상 맞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술이 안 되면 아마 그게 협착증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왔다면 네.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꽤 심한 그렇지. 꽤 심한 왜냐면 다리를 뭐 뻗지도 못할 그 정도니까 이미 많이 진행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할 때는 딴 데 했던 자리 가니까 네. 이렇게 자리 나가고 전리를 하고 수술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병원에 가니까 시술로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의사가 수술까지 얘기했다는 건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심하다라고 이제 느껴지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 네. 어머니 병원을 다시 찾아보셔서 가신 다음에 다시 뭐 진단을 받으시고 정말 뭐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또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이번에 그- 가시면 그분께서 수술하시라고 혹시 말씀 이제 이렇게 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죄송하지만 다시 물어보 그러면 수술을 해갖고 돈이 1, 200만 원도 알고 네.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그러면 그거 하면 다시 또 줘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새로 돈이 수술을 이미 하셨는데 새로 또 비용이 근데 그 들 병원에 걱정을. 이제 뭐 하셨던 분이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감안하시지 않겠나 싶겠네요. 네. 어머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장희성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척추 질환을 진단받는 분들 중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치료 방법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척추관 협착증 이제 치료 방법이라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겠는데요. 네.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 방법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보존적 치료법과 이제 비수술적 시술법이 이제 비수술적인 그런 그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방법들은 척추관 협착증 이제 초기 단계나 또 아니면 중증도의 그런 병이 진행되었을 때 치료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나 그런 치료를 통해서 네. 많은 효과를 또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척추가 이제 협착되어 있는 부위에 신경 차단술이라 해서 아까 이제 환자분 전화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했듯이 신경 주사를 맞듯이 네. 해서 많은 효과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이제 더 진행이 되고 중등도를 넘어서서 중증이나 말기증으로 되면 수술이 불가할 필요가 있는데 예. 하지만 수술하기 전에 아까 이분도 이제 그런 시술을 또 받으셨다는데 이제 비수술적인 그런 요법으로 이런 풍성 확장성 그런 이제 시술을 또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수술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몇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현미경으로 이용해서 척추관이 눌리는 부분을 이제 넓혀주는 그런 수술이 있고 네. 그리고 척추가 이제 퇴화가 오래 진행이 그렇게 되다 보면 뼈끼리 이렇게 어긋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이제 불안증증이 또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거기에 또 맞는 수술이 있고 또 어떤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러한 수술 나선무술을 이렇게 고정하거나 또 이제 뼈를 심거나 하기에 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네. 교수를 못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척추 후궁 청궁술이라고 이제 새로운 그 수술법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나사못을 쓰지 않고 인공인대나 이런 걸 써가지고 척추를 이제 잡아주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네, 무슨 이 수술로 뭐 가능할 것 같았던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가 네. 말씀하셨듯이 풍선 확장술이라는 방법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척추 협착증의 이제 풍선 확장술은 이제 중등도의 이제 척추관 협착증 그 환자들에서 널리 쓰이는 그런 그런 시술법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수술로만 이제 좁아진 척추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그 대신에 이제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풍선 확장술 즉 이 카테터를 이용해 가지고 네. 그쪽 끝에 이제 그 풍선이 자그마한 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협착된 부위에 놔두고서 이제 그 공간을 좀 넓히는 그러한 시술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왼쪽 편에 사람 뒷면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동그랗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칠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꽁지뼈라 그럽니다. 그 꽁지뼈가 있는데 가운데 검게 나온 그 사진이 빨간 화살표가 있는 이제 꽁지뼈 옆면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제 그쪽으로 볼펜 10만한 두께의 그런 바늘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 이제 가나다란 이제 가는 관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가는 관 끝에 저렇게 부풀어 올 수 있는 그런 풍선이 있는데요. 저 풍선이 그 지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넓혀서 신경이 지나가는 관을 좀 이렇게 넓히는데 물론 이러한 치료는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역시 영상 촬영을 통해서 이 풍선이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그런 이제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이렇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일 시술로 태어나기 때문에 널리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풍선 확장술 같이 비수술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치료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 때 수술 중에 뭐 최소 침습적 수술이 있었잖아요. 네. 이 최소 침습적 수술 방법들의 가장 큰 장점들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수술을 한다면 이제 최소 침습적인 이제 수술 방법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최소 침습적인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미세 현미경이나 또 내시경이나 또 이제 가는 관을 통해서 수술을 하거나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요. 가령 이제 척추관 이제 협착증 뭐 수술인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맨눈에 네. 현미경 없이 맨눈에 크게 절개를 해서 이제 그 척추관에 충분한 감압을 이렇게 이루는데 예. 그때는 많은 뼈를 이렇게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미경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정상 조직을 다 보존한 채 네. 선택적으로 눌려 있는 부분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으로요. 예, 그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고 가령 디스크가 이제 터졌다, 디스크 수술인 경우에도 역시 이제 지금도 이제 뭐 현미경을 보면서 피부를 절개하고 뼈를 일부 잘라내고 수술 공간을 확보해서 이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최소 침수적인 그런 내시경인 경우에는 한 5mm 정도, 0.5cm의 구멍만 내서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그 뼈와 근육이나 인대는 이제 손을 대지 않고요. 네. 그쪽 이제 관통해서 터진 디스크에만 이 내시경이 도달해서 그 터진 디스크만 잘라내서 이제 당일날 이렇게 시술받고 네.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으니까 아주 뭐 획기적이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최소 침습적 수술 치료의 그런 수술의 그런 그 장점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최소 절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많은 조직을 정상 조직을 이렇게 보존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있던 그런 기능이 다 보존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수술로 인해서 이제 수혈이나 그런 것도 피할 수 있고요. 또 절개가 작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 크게 절개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피할 수도 있고 네. 또 수술 후에 절개가 작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통증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제 종합해 볼 때 이제 수술 끝나고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에 이제 조기 복귀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화 주신 분들도 수술이라고 하면 좀 더 많은 부담을 가지시잖아요. 네. 좀 더 그 부담을 덜 할 수 있게 하는 수술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가 심하다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선생님? 절대 이게 수술을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 또 수술을 남용해서도 안 되는데요. 네. 가령 수술을 해가지고는 이만큼 좋아지고 수술 안 하게 되면 더 작게 된다면은 다음에 그 수술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합병증 없는 그 수술이라면 네. 수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까 예. 전화 받으신 분 이제 세 분은 전부 심했던 것 같아요. 이미 병원 찾을 때 이미 많은 병의 정도가 진전이? 네. 많이 진전돼서 이렇게 병을 이제 찾으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 치료를 이제 받아보셨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셔 수술 받으셔야 되고 네. 척추관 협착증 이제 수술은 보통 이제 3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개선이 없이 다리의 증상이 이제 지속돼서 가다가 쉬어야 되는데든지 그러한 현상은 이제 매일 그렇게 계속되고 네. 또 걸어 다닐 때 다리에 어디에 둔 줄도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분이 이제 낮에 걸을 때는 괜찮고 밤에만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예. 아마 이 정도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되면은 다리 마비가 오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만 후유증 없이 이제 완전 회복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척추관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미세 현미경 수술을 이제 그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상단 이제 두 분이 지금 현미경을 보면서 이 현미경은 일반 현미경이 아니고 이제 미세 현미경을 해서 아주 섬세하게 보는 그런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수술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래쪽에 네. 보면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대개 한 2.5cm 정도의 피부 절개 아주 작게 그렇게 손톱 두께만큼을 이렇게 피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겠는데 네. 선택적으로 신경이 좁아진 그런 부분만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MRI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과 후가 있는데 왼쪽 편이 수술 전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신경이 많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 위아래는 이제 신경이 잘 통해 있는 부분인데 오른쪽 그림은 수술 끝나고 이제 확인차 이제 찍은 것입니다. 보시면 신경관이 넓혀 있고 신경이 이제 원활하게 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술 시간이나 회복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되게 한 마디를 이렇게 수술하는데 양축을 하게 되겠는데요. 대개는요. 네. 그래서 수술 전체 시간은 1시간 정도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 수술이 최소 절개를 하고 이제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수술하기 때문에 디스크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황색 인대니 뭐 이런 게 이제 건드리지 않고 수술하기 때문에 네. 겉에 있는 그 상처만 아물면 바로 퇴원하고 이제 직장에 다 복귀할 수가 있고요. 네. 입원하는 시간도 대개 한 일주일 남짓 그렇습니다. 예, 뭐 최소한의 절개로 수술을 할 수 있다.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의 수술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이제 척추관 협착증 이제 수술은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이제 아까 수술한 데는 그걸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때로는 또 어떤 환자에 있어서는 이 척추관이 너무 이제 좁다 보니까 또 아니면 수술 병변에 따라 가지고 네. 수술할 부위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작다 보니까 수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상적인 여러 관절을 광범위한 절제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뭐 나사못을 뭐 고정을 한다든지 또 유압수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 새로운 수술법이 오히려 그 나사못도 쓰지도 않고 네. 또 수술 부위는 작지만 그 허리 그 후궁이라는 곳에 구멍만 내서 뼈를 따지 않고 예. 어째가면 이제 이해가 안 되겠지만 구멍만 내 가지고 척추관을 이렇게 넓히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그림이 3개 나와 있는데요. 왼쪽 편이 기존의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을 했는데 노란 부분이 이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척추관 이제 넓히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 네. 가운데는 수술 전에 3D CT 이미지입니다. 뒤쪽으로 왼쪽 그림이랑 그 약간 이제 비슷하죠. 근데 네. 오른쪽으로 보시면 수술 끝난 후에 이런 천공수를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을 이제 수술해서 넓힌 부분입니다. 네. 예,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 구멍난 부분이 있는데 저 구멍난 부분을 수술 한 그 장면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구멍을 통해서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관에 보서는 이제 크게 뭐 수술한 흔적이 잘 안 보이는데 네. 오른쪽에 두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그림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수술 전에 MRI 장면이고 신경 흐름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네. 3군데가 다 막혀 있는데 오른쪽 수술 장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찍은 장면은 신경이 다 풀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신경이 잘 통해 있고요. 이러한 천공수를 통해 가지고 후궁 천공수를 통해서 이러한 수술을 그러니까 나사못을 쓰지 않고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뭐 저렇게 까맣던 부분들이 네. 조금 이게 신경이 넓혀졌습니다. 되살아난 그런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척추관이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방송 중에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250-5100번, 250-5200번 통하시면 전문의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는요, 그 네. 허리 있잖아요. 네. 허리가 쁘거나 이렇게 아프고, 많이 걸으면 좀 아프고요. 다리도 네. 아프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72세입니다. 예. 72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로 아픈 게 허리가 아프세요? 아니면 뭐 다리가 더 아프세요? 허리가 이렇게 서서 많이 일하고 나면요, 네. 많이 아파요. 좀 네. 무거운 얼마나 거라 되시죠? 이렇게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부됐습니다. 제법이 얼마 대략 뭐 한 달 되셨나요? 뭐 1년이 되셨나요? 아니면 한 오래됐어요. 몇 년 되셨군요. 한 7, 8년 됐어요. 예. 그래요. 그게 계속 선생님 아프면요, 예. 제가 병원에 갔을 건데요. 네. 그냥 아팠다 안 조금 아팠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옛날에요. 네. 10년 전에 가니까 조금 네. 아파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전화 요금도 많이 올라가는데 죄송한데요. 네. 버스 타다가 딱 앉으면요. 네. 앉았다가 한 10분이나 5분이나 앉았다가 딱 일어나면 걷지를 못해요. 이제 허리를 잘 못 펴시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아니 그때 피견이 펴는데 걸음을 네.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걸음을 못 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나요? 아니면 허리가 아니, 뭐 뻐근해서 허리 예. 다 옮기려고 하면요. 네. 다리가 아파서 옮기지를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점점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네. 요즘은 선생님 있잖아요. 허리도 부근할 뿐만 아니라 네. 다리가 왼쪽 다리만요. 네.
이렇게 앉았다가 다리를 폈다가 앉으면 선생님 저 상식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신경인가 근육인가 뼈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제 허리 아프신 게 오래되셨는데 최근에 더 심해지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요즘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대로? 예. 그럼 이제 꽤 이렇게 오랫동안 앓으셨는데 예. 왼쪽 다리 증상이 나타난 지가 얼마나 예, 되셨어요? 왼쪽 다리 현재도 한 7, 8년 됐죠. 이렇게 앉았다가요. 그럼 다리가 어디로 아프세요? 허벅지 뒤쪽으로 아프세요? 아니면 허벅지 바깥쪽에 오금에 네, 오금 오금. 옆에 근육 있잖아요. 네. 그쪽 이렇게 잘못 펴가 이렇게 접으려고 하면은 거기가 그냥 뻔한 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알겠습니다. 근육이 똑 잘라진 것처럼 예, 그걸 알겠습니다. 딱 만지면요. 혹시 병원에 가보셨어요? 아니에요. 아, 예. 그러면 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데요. 지금 말씀드려보신, 이제 다리 증상이랑 허리랑 예. 같이 이제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더 진찰을 해야 되겠지만, 말씀만 들어보면 허리 아픈 거 따로, 다리 아픈 거 따로 그렇습니다.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무릎 주위에 인대나 관절 주위에 그런 것 때문에 무릎을 굽히기 힘드시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허리는 서서 오랫동안 일하실 때 또 아니면 걸으실 때 허리가 뻐근하게 아픈 건 이제 허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서 근처 병원에 가셔서 검사하시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릎 보시는 선생님도 보시고 허리 보시는 선생님도 보시고 이렇게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무릎과 허리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신다는 네. 거군요. 네. 네. 어머님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시죠? 이 다리는 있잖아요. 네. 근육이 지금 그런 아픈 데는 매일 그런 게 아니고 다리가 이렇게 접을 때만 한 번씩 하루 한 그러니까 번씩. 사모님 지금 다리가 아니라 무릎이 그러신 거죠? 오금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 오금이 그래요. 그래서 그건 다리가 아니고 예. 다리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금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오금 그 부위는 지금은 제가 말씀만 들어보니까 예. 물리치료나 또 아니면 이제 수술 않고 아마 좋아지실 것 같아요. 오래 아프셨지만. 그래서 무릎 보시는 선생님께 가시면 치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네. 병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찾아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보세요? 네. 제가 있잖아요. 네. 루마티스 약 먹는 지 15년 됐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약물하고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건가요? 이 류마티- 무릎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것 상관이 같고요. 없는 거군요. 현재 증상하고는 이제 네. 병원 가셔서 그 네. 선생님께 약을 이렇게 먹어놓으라 이렇게 말씀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 허리 척추 때문에요. 네,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60세입니다. 네, 지금 아픈 부위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허리 척추가 예, 한 13년 됐는데요. 레이저라고 했어요, 척추에. 저 협착증이라고 해. 네. 협착증을요. 네, 네, 협착증 했는데 지금 시술을 했단 말이죠. 네, 예, 새로 아파지거든요. 예, 지금 증세가 어떠신지요? 지금 조금 걸어가면은 네, 앉아 있으면은 네. 퍼뜩 못 일어나고 예, 허리가 네. 아파서 그러신 거죠. 네.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시고 예, 일어나려면 좀 뻐근해서 뭐 잘 피시지 좀 예, 힘드시고 그쪽 그렇겠죠. 못 피고요. 네. 그리고 뭐 걷게 되면 어떻습니까? 걷게 되면은 한참 걸어가면은 조금씩 나아지지 않으세요? 안 야지고 네. 좀 굽수거리야 해야 허리가 이제 조금 걸음을 걷고 네. 그리고 이제 엉덩이나 뭐 다리 증상은 없습니까? 저 다리 무릎 수술 다 했어요. 아, 그건 이제 그 무릎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허리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대충 대략. 15년도 넘었어요. 최근에 더 심해진 게 얼마 되셨습니까? 심해진 건 한 3, 4년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허리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허리 아프신 거 허리 디스크가 좀 이제 뭐 퇴화되거나 이제 디스크 변성증이라 그러는데요. 또는 이제 내장증이라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병원에 가셔서 이제 MRI를 촬영하셔야 됩니다. 가셔서 MRI 찍으셔서 그러한 병명을 이제 확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다 디스크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디스크 변성증이라 그래요. 디스크 이제 터졌다는 게 아니고 네.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병이 아니고 디스크 자체가 퇴화돼 가지고 이제 요통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시술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시술을 한 건 13년 전이잖아요. 네. 네. 근데 13년 전인데 지금까지 뭐 허리도 이제 주름이 많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럼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먼저 하실 게 병원에 가셔서 MRI 검사를 해보시는 그러니까 네.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치료를 해봤는데 안 된다. 또 아니면 이완된 그런 병력이 좀 오래됐다. 예. 잘 안 낫는다. 네. 그러면 그때 해야 되겠죠. 네. 네. 어머니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장희성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허리가 아픈 분들 중에서도요, 조금만 있으면 나아지겠지, 뭐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방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또 막상 누워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또 네. 그대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 이제 왜냐하면 허리에서 나오는 그런 척추 질환은 대부분이 누워 있으면 다 낫습니다. 네. 다 편안해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병들의 각 질환의 그런 뭐 특징들이 있는데요. 가령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걸어 다닐 때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서 좀 쉬어야 되지만 네. 눕거나 앉아 있으면은 전혀 괜찮아요. 물론 이제 병이 이제 더 진행이 되면 또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나타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노인성으로 인해서 이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압박골절이 생겼을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조금만 이렇게 그 미동을 해도 아주 심한 그런 요통을 그 느끼는 반면에 네. 가만히 누워 계시면 또 아프질 않아요. 근데 누워서 조금만 뒤척여도 그렇게 많이 아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거는 앞에 이제 계신 분인데 오래 앉아 있다 부동 자세로 있으면 또 허리가 좀 불편하신데 가만히 누워 계시면 또 통증이 또 이제 사라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행된 허리 디스크인 그런 경우에는 누워서 특정한 자세를 잡아야만 아프질 않고요. 또 척추 불안증증이 있는 그런 환자들은 네. 걷게 되면은 이제 허리가 아프기도 한데 또 누워 있으면 역시 이제 압력이 이제 감해지기 때문에 네. 허리 통증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예. 뭐 척추 질환을 방치하면 나중에 뭐 척추가 불안해진다거나 뼈가 흔들려지거나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퇴화가 오래 진행이 되다 보면 예. 부득이 이제 척추 뼈끼리 이렇게 좀 어긋난다든지 좀 퇴화가 더 진행이 돼서 이제 불안증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럴 때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또 이제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나 그럴 때는 이제 뭐 재활 치료나 하면 또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보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이제 불편하고 이럴 정도로 이제 하면 이제 좀 더 이제 보다 다른 이제 뭐 치료를 받거나 네. 수술적 치료 이제 갈 수도 있는데 네, 뭐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그 이제 수술이죠. 네. 먼저 이제 신경이 압박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미경에 의해서 척추관에 이제 감압을 시키고 네.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고정을 하는데 보통 유압술이라고 해서 나사못을 써가지고 고정을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 이 역시 이제 최소 침수적인 방법으로 예전에는 생각 못하던 그런 나사못을 그런 뭐 고정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실제 수술하는 그런 수술 장면인데요. 이제 피부에 이제 절개만 조그맣게 해서 네. 이제 관통을 해서 저런 기구를 삽입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나사못이 깊숙하게 저렇게 고정이 잘 되어 있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그 전방 전이증 때도 나사못을 뭐 쓰지 않고도 보다 작은 수술로서 이제 앞서 드린 그 말씀드린 이제 천궁술을 통해서 척추관을 좀 넓히고 네. 이렇게 어긋난 부분은 이제 인공인대를 써가지고 또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뼈가 너무 약해서 이제 나사못을 쓰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 수술을 이제 포기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진을 보시면 왼쪽 편, 오른쪽 편이 수술 전, 수술 후입니다. 네. MRI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이제 신경관이 이렇게 많이 막혀 있는데요. 오른쪽에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신경 지나가는 관이 다 풀어져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편과 오른쪽의 3D CT 그 뒷면을 보시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단지 오른쪽에 보면 수술한 흔적이 없이 그 천공 부분이라는 부분이 척추뼈 뒤쪽에 이제 구멍만 내 있고 네. 또 인공인대로 이렇게 감아놓은 그 사진 위에는 수술한 흔적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치료 후에 관리가 또 중요할 텐데요. 네.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수술 후에도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뭐 필요한데요. 네.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대개 이제 당일날부터 이제 걷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이제 체계적인 그런 운동을 통해서 허리 깊숙이 있는 뭐 근육이나 또 이제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척추 안전성을 이제 뭐 도모시켜 줘야 되는데요. 네.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걷기입니다. 네. 이 걷는 운동은 매우 안전하고 이제 효과적인 그런 운동인데 걸을 때 척추 관절과 디스크는 이제 보호되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모든 운동이 이제 그렇듯이 올바른 자세로 네. 이제 유지해서 허리에 무리 주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운동해야 되겠고 걷기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점차 10분, 20분 이렇게 늘려가야 되겠습니다. 네. 뭐 운동을 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점차 늘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을 허리 디스크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증상이 뭐 비슷해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허리에서 나온 신경이 이제 다리로 내려가지만은 그 허리병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양상이 좀 달라지거나 좀 이제 특징을 좀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대개 이제 한 2, 3일의 그냥 요통을 동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뭐 다리 통증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요추관 그 협착증은 장기간 동안 만성적으로 간헐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하면서 양쪽 다리로 걸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무릎으로만 이렇게 무릎만 아프다는 그런 분도 계신데 대개 이제 무릎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만 어떤 허리 신경은 무릎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땐 무릎만 아파서 환자가 무릎병인 줄 알고 무릎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있습니다. 예.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장희성 신경외과 전문의와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척추 건강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척추 건강을 일상생활에서 네. 잘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 자세를 잘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동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앉아 있을 때 또 이제 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런 자세나 네. 아침에 이제 그 운전하실 때나 또 물건을 집을 때 그때 자세를 잘 유념해서 네. 이렇게 해야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올바른 자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추운 겨울엔 하루 종일 실내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햇볕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생기기 쉬운데요. 아침에 10분 정도 햇볕을 쬐거나 점심시간 후에 가볍게 산책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